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70일입니다. 30일 더하면 200일이네, 그쵸? 네, 오늘 16페이지예요. 다시 돌아갔죠? 의식지도 해설 앞에 16페이지에 왼쪽에 용기 해볼게요. 네, 이런 주제를 이 책으로 처음 접한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지도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도구라서 천재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에 여러분이 삶에서 전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해요? 전진하기 위해서. 삶에서 전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있다. 즉, 세상이 어떤 이치로 운영되는지,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잠재성을 어떻게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의식지도는 여러분 삶의 문제 일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가장 높은 소명을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소명을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각자의 소명이 의식 상승하는 거, 의식 진보하는 거, 그래야 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거. 각자 가장 높은 소명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를 가졌든 혹은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의식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모든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지? 공교롭게도 그 친구는 유대교였습니다. 의식 지도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세상을 넓은 전망에서 보게 해줍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전쟁을 겪으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의식 지도에서 용기라는 임계선을 넘어섭니다.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걸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죽어도 좋다.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의식 지도에서 용기라는 임계선을 넘어선다. 용기. 그러니까 죽음,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는다라고 내려놓았을 때 용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임계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사업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내가 대리점이 됐어. 그 대리점 되고 나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컨택해 보는 거, 용기를 내는 거. 그게 이제 임계선이 넘어간다. 사업적으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뭔가를 두려워서 못할 때 이제 딱 용기 내서 하는 거. 용기라는 임계선을 넘어섭니다. 죽어도 좋다. 버려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를 이제 해야 하는 거. 네. 그래서 데이브는 자기중심적 에고가 우리의 가장 큰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그래서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면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군인에게서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들은 에고보다 더 숭고한 것, 이기적인 어떤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그냥 내려놓고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고보다 더 숭고한 것으로 즉 조국, 신, 동료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씁니다. 나의 생명을 무릅쓰고 동료와 이 조국과
모든 신에 의해서 내가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네요. 그쵸? 운동선수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기보다 팀이나 조국을 위해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에고에서 내가가 아니라 자기 명성을 추구하기보다 팀이나 조국을 위해 승리하려고 합니다. 승리하려고. 팀과 조국을 위해서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위해 노력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바칠 때, 그러니까 더 큰 무언가를 바칠 때,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바칠 때 우리는 높은 곳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의식 지도는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는 어떤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영적인 진화를 위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바칠 때, 큰 무언가를 위해서 바칠 때,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내려졌을 때 더 큰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제가 이제 175 자부심, 이제 내가 최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75, 175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더가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면서 딱 그거 같아요. 두더지 있잖아요. 요새는 못 봤는데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두더지 이렇게 딱 올라오면 탁 어디 이게 올라와? 그러면서 딱 올라오면은 두더지 저 망치 가지고 한 대 팍 때리는 거야. 어디 올라와 탁 때리고 또 올라오면 탁 때리고 있잖아요. 두더지 막 예전에 꽤 오래됐었는데 그게 올라오면 막 때리기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두더지가 머리가 퉁퉁 튀어 올라오니까. 그래서 많이 때려서 많이 이걸 깔아앉혀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솟아올랐을 때.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인제 내가 인정받고 최고로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제 망치로 갖다 한 대 땅 때려서 "어디 까불어."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175, 200 이하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제 큰 것을 위해서 인제 그걸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자기가 안 했어요. 근데 인제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인정받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안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죠, 에고가. 그래서 내가 했는데 자기가 "네가 했다고 해라." 그러면 알아서 막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을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는 그게 편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 경계가 지나가 버려 가지고 한 1 년, 2 년, 3 년, 4년 계속 안 하고 자기가 했다 하고 안 하고 자기가 했다 하는데 나중에 얄밉고 그냥 이거는 완전 미워 죽겠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한 4년 반 도와주다가 아예 그냥 올라오는 두더지의 뒤통수를 한 대 빵 쳐 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그래도 뭔가가 남아 있더라고요. 인제 제가 같이 인제 이렇게 도와줬던 거에. 그러니까 제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제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미운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엄청 미워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친구가 참 좋아했는데 되게 많이 미워했었거든요. '왜 지가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한 4년 반 5년 도와준 거? 근데 그게 진짜 그냥 내가 몸을 통해서 신이 주시는 에너지로 도와줬다라는 거가 아직은 확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예전에는 더 몰랐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탁
그렇게 했던 거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가 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잘 이제 인정받으려고 해놓는데 진짜 그 5살짜리가 빨래 해놓는 것 같은 그 느낌인 거예요. 5살짜리가 빨래 한다고 빨래 하면서 막 뭐 손에 있는 것도 묻혀놓고 막 이제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옛날에 부산에 계셨던 어떤 분이 5살 때 언니 있고 여동생 있고 한데 그냥 빨래를 막 열심히 엄마 도와주겠다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이제 열심히 도와줬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막 야단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평생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신념에 다 빠져 있듯이 그 친구는 5살 때 빨래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거. 근데 그거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딱 그게 그렇게 떠오르면서 5살짜리가 빨래 해놓은 것 같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러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막 이런 거. 근데 그냥 칭찬이라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내가 그냥 인정이라는 거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 행위를 또 막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엉망으로 해놓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마음에 그래 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제 저의 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게 여기서 또 이 두더지가 툭 올라와요. 그러면 뒤통수 두더지 있잖아요. 망치로 한 대 또 빵 한번 때리면서 내려앉히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결국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내 거를 없애야 되는 거. 밖에 있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해석을 하는 게 나잖아요. 해석을 하는 게 나라는 거죠. 그 안에서 보이는 그 움직이는 그 로봇들, 인형들, 움직이는 인형들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지,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들어오겠죠. 네. 가슴으로 더 내려오면서 실천해야 돼요. 아직은 머리로 그렇겠지 하고 머리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구나 하면서 이거를 아직 내가 나를 아직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내가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근데 거기서 아직은 머리로는 이해해서 알기는 이해한 거는 있는데 아직 가슴으로 확 내려오지는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게 재맥락이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그렇죠? 의식 지도는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어떤 목적이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적, 의식 지도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용기를 내서, 네, 용기를 내서, 여기서 용기를 내는 게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두려움인데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희망. 낙담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의식지도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 혐오나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해서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해서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회피 중인 사람들의 모임인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은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뭔가 음식 중독. 중독이 있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을 1시간마다 봐라. 카톡도 계속 보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어색한 거예요. 휴대폰 안 두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제 대화를 하고 눈을 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색해서 너무 이제 휴대폰 보던 게 익숙해져 있어갖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회피하는 것들도 우리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중독에서 회피 중인 사람들의 모임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계속 회피하다가 알코올을 마시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더 익숙해져서 알코올 그냥 중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참 이런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쵸? 제가 12년 전에 선생님이 술은 끊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채식은 해라."라고 말씀은 하시진 않았는데 그 "안 하실 때만 채식 안 합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죠. 근데 술은 안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냥 딱 끊어 버렸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냥 뭐 와인 마셔 이렇게 저기 할 때는 그냥 입에 잠깐 댔다 떼고 그냥 잠깐 그렇게는 그런 거는 있었는데 선생님은 뭐 그렇게조차도 안 하시죠. 근데 어쨌든 끊어서 뭐 먹었거나 한 모금을 꿀꺽 마셔 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그들 그룹에서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매일같이 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중독자의 삶이 바뀝니다. 중독자가 의식 지도에서 용기, 용기 수준에 도달하는 때가 바로 삶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실, 나에,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발견할 때,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죠.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또 나를 보고 외부가 보여요. 또 나를 보고 또 나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이제 그게 아직 있어요 저도. 별거 아닌데 하면서도 인제 머리로는 별거 아닌데 하는데 이 밑에서 엄마한테 버려질 것 같은 그 에고의 그 두려운 거가 작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찾고 죽어도 좋다.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가는 그쵸? 용기. 죽어도 좋다 하는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발성 수준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스스로 희망적이고 자발적인 것 자발성 수준이 중요합니다. 자발성은 기꺼이 배우고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꺼이 배우겠다.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꺼이 성장하려 하며 기꺼이 친절해지고 기꺼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수준입니다. 야, 자발성 수준이 자발성이 기꺼이 배우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 그래서 친절해지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최악의 시기에도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 최악의 시기에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다시는 오늘 같은 날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오늘 같은 날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 지도는 하루가 나빴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그건 내일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듯이 의식 지도는 우리가 모든 여정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여정 중이라서 그건 내일 생각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지나온 과거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건 내일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정 중에 있고 희망을 보면 된다. 엄청 힘든 상황이라도 다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하면 문제가 생길 만한 것도 거기에서 희망이 있죠. 어디 꽝 부딪히면 거기서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화가 나고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회가 있고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딸이 톡이 왔더라고요. 그 아기를 키우면서 제가 했던 게 있잖아요. 제가 했던 행위가 저희 딸한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는 공부도 그때는 공부가 뭔지도 전혀 모를 때였고 20 대니까 아기 놓고 키우면서 25살 때부터 23세 결혼해서 아기 키우고 한참 그럴 때 30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오로지 그 사업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애들이 진짜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이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죽을까 봐. 의부증이 생겨 가지고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내가 죽을까 봐 '나는 돈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거를 인제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제일 미안했던 거는 막내한테가 제일 미안해요. 그래도 얘네들은 첫째, 둘째는 초등학교 과정이나 막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챙겨 주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막내는 전혀 제가 학교도 같은 학교 인제 당첨이 얘는 떨어졌고 첫째, 둘째는 같이 갔고 같은 학교 갔고 여기는 인제 그 추첨해서 되어야 되는데 막내는 떨어졌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제 또 죄책감, 죄의식에 대한 얘기를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다. 또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다." 해서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어제도 몇 번 인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인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일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애들에 대한 아이들을 키울 때 얘네들을 하고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근데 이제 큰애한테는 또 그렇게 됐는데도 마음은 또 허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보다는 뭔가 밖에 마음이 불안해서 밖으로 나가 있고 마음이 불안해서 밖으로 나가 있었던 것들이 얘는 저희 딸은 저보다 훨씬 다른 환경이고 공부를 하는데도 습관적인 게 엄마가 했던 게 그 신념대로 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는 서울에 갔을 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는 이랬지만 너는 혹시 아이한테 대한 마음이 혹시 어떠한가 봐라. 돌 때까지 이렇게 키울 때와 지금의 마음이 좀 다른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잘 봤더라고요. 그 잘 보고 인정하고 "발표도 한번 해야 돼." 그랬더니 "헐." 하더니 어제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신념이 방치당한 거 방치당했다. 제가 싸워 가지고 남편하고 싸워서 진짜 화가 너무 나니까 애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화가 났는데 애 데리고 나가면 그게 또 화난 것 같지가 않잖아요. 마음 놓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나가면. 애를 화가 나서 뛰쳐나가는데 애를 들쳐업고 가면 마음 놓을 거 아니에요. "네가 다 해라." 하고 놔두고 가야 싸워도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딸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때 돌 때였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걸음을 인제 쪼끔 걷다가 이렇게 좀 주저주저 돌쯤 됐을 때인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니까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신념, 어떤 게 신념일 것이라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막내는 깊이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인제 큰애도 알려줬는데 그거를 제 맥락을 안 해요, 두려워서. 근데 이제 얘는 둘째는 알려줬는데 처음엔 알려줬을 때 '이게 뭐 내 건가? 내 건가?' 하다가 인제 그거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념을 딱 잡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신기한 게 얘가 "엄마 그때 그 집 안에 34평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안에 소파가 있고 앞에 TV가 있는 그 구조 현관에서 들어가서 문을 열면 바로 등 벽에 인제 이렇게 소파가 있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게 깜짝 놀랐죠 저도.
그 상황, 자기가 어디 앉아 있었는지, TV 위치가 어디 있는지, 소파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오, 진짜 신념이 많네. 맞네 할 정도로. 큰애는 아직 두려워가지고 제가 가르쳐 준 데서 제맥락을 잘 아직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둘째는 제맥락을 이제 그쪽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하니까 조금 더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그게 내가 했던 게 그대로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근데 이제 각성을 하게끔 얘기를 해주니까 본인이 그걸 또 어제 발표를 하는데 어제 또 이제 톡이 왔어요. 엄마 덕분에 그걸 찾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뭐 공부한 덕분이죠. 제 덕분보다. 예, 공부한 덕분에 그렇게 이제 알아차릴 수 있어서 혹시 또 애를 그러니까 진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한 영혼을 키울 때 진짜 3년, 4년, 5년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엄마가 잘 몰라서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되게 대충 잘 키운다 하지만 그거를 아이들의 그 성격이 형성이 되고 얘네들의 어떤 그 의식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 근데 그럼 그때는 그랬지 뭐. 어제도 들으면서 그래 뭐 그때는 몰랐는데 다 모르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예. 저 언니는 어디세요? 집이 아니시네. 비상구도 있고 병원인가 봐요. 특정 언니 병원인 것 같아. 그쵸? 병원 같아요. 누가 아프신가 봐요. 병원에 계시네. 그쵸? 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모든 여정 중에서 내가 알아차렸을 때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덜컥 조금 뭔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대화가 되고 대화가 탁 되는데 알아차리면서 덜컥 겁이 났는가 봐요. 벌써 시간이 좀 꽤 지났지 않냐. 아니다. 내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나은 거다. 내일 하는 것보다 오늘 알아서 이 맥락을 바꾸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정 중이고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거, 모든 것들에 그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의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전체 여정도 나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에는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공, 돈,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더 기회가 눈에 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신뢰하려는 이 과정, 영적인 진보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신뢰하려는 자발성이 있다면 신뢰하려고 하는 자발성이 있다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일어나는 거 다. 근데 그게 남 탓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남 탓하면 해결이 안 되고 어제 부산에서도 발표하시는데 야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그만큼 의식이 좋아졌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도 좋은 의식 상태에서 들어오시니까 엄청 제 맥락이 빠르게 자라는 전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의식 상승하는 거는 순위가 없어요. 그렇죠? 순위가 없이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 각성해서 나를 봐야 의식 상승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꾸 내면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기가 들어서 자꾸 코가 맹맹하려고 그래요. 네. 내일 또 뵙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